불포화지방산은 일가불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중결합이 보통 한 개 있는 거를 얘기를 해요. 신원에서는 액체고 쉽게 산화가 돼요. 산패가 돼요. 이중결합이 약점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런 이중결합을 안 없애뜨리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항산화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제를 이게 산화되는 것을 막는 항산화제의 가장 기본적인 항산화제가 뭐예요? 비타민 E죠. 예? 그래서 비타민 E는 액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을 뭐 식용유고 무슨 카놀라유고 뭐 이런 뭐 오일들이 산패되지 않게 오랫동안 먹으려고 그러면 비타민 C 연질 캡슐을 빵꾸를 뚫어서 짜서 한 3개 정도만 자르면 아주 생생한 기름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를, 예. 이를, 예. 대부분 이제 카놀라 오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불포화가 이게 이중결합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게 심혈관 질환을 그 치료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왜 지방산 검사라고 오메가3 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보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가 불포화지방산은 대부분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1, 2, 3, 4, 5, 6, 7, 8, 9번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예? 9번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불포화지방산은 푸파라고 얘기하는데 이중결합이 둘, 셋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셋 이상은 없어요. 둘, 셋 존재하는 건데 심혈관 질환을 감소시키고 이것도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산화가 쉽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옥수수, 콩, 뭐 이런 이꽃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가불포화지방산의 근원이고 그 달맞이꽃 종자유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 쓰이지만 그것도 이제 오메가6라고 그래가지고 6번 위치하고 9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6번 위치하고 9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오메가6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필수지방산이라는 것은 오메가 위치에서 3, 6, 9번의 이중결합을 가지는 지방산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면역작용, 시력, 세포막,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필수 물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지방산은 이게 이제 인지질, 세포막으로 되어져 있는 게 다 필수지방산이고 이게 단백질에 이제 그 통로가 있어요. 이런 통로가 이게 보통 무리 이동 통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동 통로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필수지방산이 오메가3와 오메가6를 얘기하고 신체의 발육과 유지에 꼭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들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이게 임산부들이 안 먹었을 때 신체의 발달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엽산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수지방산이 꼭 필요해요. 시력을 만들어주는 거니 뭐 이런 데 굉장히 필요한 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 여기서 이게 AA는 아라키도닉 애시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되지만 염증이 유발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한다,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메가6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어요. 또 월경전 증후군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데는 아주 좋은 것들을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이론이 사라졌어요. 오메가6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오메가3 지방산은 EPA라고 해가지고 염증이 억제되고 이게 도코사 헥사나믹 애시드 DHA는 두뇌 발달에 브레인에 쓰이는 물질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6는 여기서 이제 아라키도닉 애시드로부터 이게
프로인플라멘터리 염증의 전구물을 가진 프로스타글란딘 E2, LBT E2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염증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라키도닉 여기서 리놀레익 애시드에서 LA에서 AA로 전환되지만 이 프로스타글란딘 E2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프로스타글란딘 E1은 이거는 또 이게 안티 인플라멘터리 염증 억제하는 작용, E2는 염증을 증가시키는 작용으로 들어가지만 프로스타글란딘 E1은 염증을 또 억제시키는 작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메가6도 E1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DGLA, 디호모 감마리놀릭 애시드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1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제로 쓰이기도 해요. 이 양날의 칼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가3는 EPA, DHA가 만들어져 들어가면서 프로스타글란딘 3인자가 만들어지면서 염증 억제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 오메가 위치에 있는 게 따라서 오메가3는 3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3, 6, 9번에 이중결합이 들어가 있는 거라 오메가3라고도 얘기를 해요. 3번, 근데 이게 이중결합이 3개 있어서 오메가3가 아니고 3번 위치에서 시작이 돼서 오메가3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메가6는 6번 위치에서 시작이 돼서 6, 9번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둘 다 여기 이제 여기 3번 위치에 18, 3, 오메가3는 3번 위치에서 그 3개의 이중결합이 있다고 그래서 오메가3고 6번 위치에서 2개의 그 이중결합이 있다고 그래서 오메가6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필수 지방산이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는 프로스타글란딘 1, 2, 3가 이 두 가지에서 만들어지는데 2가 이게 염증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변환되는 게 프로스타글란딘 E2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효소에 의해서 아라키도닉 애시드로 넘어가는데 요 효소가 없으면은 아라키도닉 애시드로 안 넘어가요. 근데 사람은 델타5 덱스트라제 효소가 별로 없어요. 오메가3에서 이게 그 연구에서 만들어진 건데 오메가3에서 아라키도닉 애시드로 넘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0.2%뿐이 되지 않아요. 거의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일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거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안 넘어가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염증 억제 작용에서 이게 이제 이 그 염증을 억제시키는 것이 아스피린, 엔세이드, 콕스2 이니비터 이런 것들이 소염제로 들어가는 거죠. 진통 소염제로 들어가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가 이제 그 오메가 여기 그 아라키도닉 애시드로부터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콜키신 이런 것들은 통풍 치료제로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 이제 어니언스, 애플, 투메릭, 로즈메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보통 이렇게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많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그 역할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캡사이신 같은 것들이 진통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가는 것들을 잘라내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진통 소염제로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심장, 미장관, 류마토이드, 신장, 신경계 질환, 특히 정신분열증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들입니다. 요즘 조현병이 그렇게 많죠. 근데 우리 정 선생님 조현병을 우리나라 정신과에서 고치나요? 거의 못 고치죠. 근데 조현병을
닥터 호르빈 박사는 조현병을 기가 막히게 고쳐냈어요. 뭘로? 오메가3로. 예? 오메가3만 써가지고도 조현병을 기가 막히게 고쳐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정신과의 이제 김종길 선생님이라고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야, 이게 조현병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를 치료를, 그러니까 분열증 환자도 많은데 이거 치료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거짓말이지 하고 실제 이런 제재들을 써봤어요. 근데 치료가 가능해진 것을 본인이 경험을 했어. 그래서 이 강의록을 만들어 가지고 당신은 취업내를 발표했더니 나보고는 이 오메가3나 나이아신이 왜 정신과 영역에서 쓰일 수 있는 기전을 설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부산 백병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정신과 스텝을 전체 인턴 레지던트까지 레지던트까지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거의 주임 교수가 쌍소리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이런 거 강의할 줄 알았으면 선배님 저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치료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에덴셀 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조현병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환자들을 모아놓고 치료하는 약국이 생긴 거예요. 쓰는 거는 아미노산하고 바이타민하고 불포화지방산 이 세 가지를 쓰는 겁니다. DHA 탄소수 22개 롱체인이죠. 해조류에서 많이 이렇게 있는 거고 등푸른 생선의 함량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해조류나 등푸른 생선은 수은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DHA는 두뇌 발달에 좋게 해주는 거라고 쓰여지고 있어서 임산부들이 아주 등푸른 생선이나 해조류를 엄청나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수은에 오염되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유산되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죠. DHA는 뇌 발달을 촉진하고 노인성 치매를 예방하고 혈중 지질을 저하시키고 눈의 건강에 좋고 간염과 지방간에도 좋고 DHA하고 EPA의 차이는 DHA, EPA가 다 오메가3로 들어가는데 혈액 응고를 방지하고 혈중 예방과 콜레스테롤 농도 저하 주는 데 반해서 DHA는 뇌 혈관문 BBB를 통과할 수 있는 반면에 EPA는 BBB를 통과하지 못해요. 뇌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뇌 발달에 DHA를 많이 먹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EPA는 순환기 계통에 많이 쓰이고 암 치료에 쓰이는 데 반해서 DHA는 두뇌 발달에 특히 어린애들하고 노인성 치매를 예방시키는데 좋은 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EPA 탄소수 20개를 가진 이중결합을 이건 3개를 가졌는데 5개라고 잘못 쳤네요. 3개를 가진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혈소판 응고, 혈액 응고를 억제하고 중성지방치 저하, 콜레스테롤치 저하, 응집 억제, 혈액 점도, 혈압 저하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EPA가 염증을 억제시키는 얘기는 프로스타글란딘 E2와 류코트리엔 B4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에요. 아라키도닉 애시드에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염증을 발현시킵니다. 근데 오메가3는 아라키도닉 애시드를 못 만들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라키도닉 애시드가 안 만들어지게 만들어주는 거고 낮은 아라키도닉 애시드는 E2하고 류코트리엔을 생성을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물질로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메가3의 이상적인 섭취 방법은 가능한 고순도의 오메가3를 섭취를 해야 돼요. 90% 이상의 제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오메가3 함량은 대개 30%
정도예요. 그리고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중금속 검사를 끝낸 제품이라고 해놓은 제품들이 있어요. 생선에서 뽑은 것도 그런 것들을 써야 되고, 생선기름 냄새가 적은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생선기름 냄새 때문에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먹고 나면 계속 올라와. 예? 아주 불편해요. 생선기름 냄새가. 그래서 마이크로 엔캡슐레이션, 오메가, 그러니까 EPA를 다 엔캡슐레이션 상태로 해놓든지 아니면 고탈취를 해놓은 거. 근데 분해 발달에는 DHA가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메가3를 복용하는 주 용법으로 쓰이는 것은 EPA 함량이 많은 것을 쓰는 것이 더 기본적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거 자료는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는